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영혼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의 자신감은 산산조각나고 마음의 평화는 도둑맞았으며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그들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강력하게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주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힘을 가진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의 교묘한 통제력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다시는 당신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법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선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얽혀본 사람들은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들을 논리로 이기거나 합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당신의 관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줄은 사랑이나 진실, 혹은 깊은 유대감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보내든 혹은 좌절감에 빠져 자신을 방어하며 분노하든 그 두 가지 반응 모두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똑같은 먹이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면 대결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야수를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야수를 굶긴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계속 곁에 묶어두기 위해 의존하는 감정적 연료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료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의 깊은 한숨,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모든 설명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밀고 당기는 그 과정, 혼란 그 자체,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그 순간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이 그 감정의 파도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통제 시스템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갑거나 잔인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는 이용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관여의 기술입니다. 벽난로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작과 산소가 공급되는 한 불꽃은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연료를 치워버리면 불꽃은 서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그라들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감정은 장작이고 당신의 반응은 산소입니다. 당신이 그 불의 땔감을 덜 넣어줄수록 그들의 불꽃은 더 빨리 꺼져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당신이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나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감정적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수년간 당신을 괴롭혀왔던 바로 그 버튼을 누르고
선택적인 기억만을 내세워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며 모욕적인 언사로 분노를 유발하고 혹은 스스로를 피해자인 척 연기하여 당신의 동정심을 자아내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미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미끼를 물기를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쉽사리 회복할 수 없는 미세한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지만 일관된 거절들이 쌓여 결국 그들을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너그아웃 펀치가 됩니다. 야수를 굶기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통제와 내면의 훈련,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만남을 최대한 중립적이고 간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색 돌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반응하는 대신 마치 하나의 돌멩이처럼 차분하고 무미건조하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불꽃놀이를 원하는데 당신은 그저 사무적인 서류를 건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울기를 바라는데 당신은 다음 일정을 확인하는 알림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당신의 무반응은 그들을 좌절시키고 그 좌절감은 종종 그들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도록 만듭니다.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거나 그들이 진실을 보게 만들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욕구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서 가장 깊게 박힌 갈고리 중 하나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설명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더 잘 대해줄 것이라는 환상.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계속 묶어두기 위해 교묘하게 키워온 망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애원하고 설득하고 더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야수를 굶기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아마 더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속어 폭발이라고 합니다. 조종자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감지하면 절박한 마음의 최후의 발악처럼 자신의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 중 하나이며 많은 피해자들이 바로 이때 다시 그들의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은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일시적인 폭풍우를 견뎌내는 것은 장기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치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갈망하는 감정의 극적인 롤러코스터가 사라지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지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탈출구입니다. 당신이 반응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굳게 닫힌 문이 될 때 그들은 다른 곳에서 자극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야수를 굶기는 것은 내 주장을 증명하는 것보다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며 감정적인 줄다리기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들의 산소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들 없이 숨쉬는 법을 배우게 되면 애초에 그들이 당신의 삶에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해 본 사람은 경계선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치가 아님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생존 장비입니다. 경계선이 없다면 당신은 벽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누구든 마음대로 들어와 가구를 재배치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어준 아주 작은 틈이라도 파고들어 결국 당신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삶 전체를 장악할 때까지 그 틈을 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철 같은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타협 불가능한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해서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경계선을 개인적인 도전, 일종의 게임처럼 여깁니다. 만약 당신이 밤 9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 규칙을 어길지 시험하기 위해 정확히 9시 5분에 전화를 걸 것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냥 농담이야 라는 가면을 쓰고 그 주제를 꺼내 당신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깨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지켜지지 않는 경계선은 경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들어와도 좋다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강철 같은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은 그 경계선을 명확하고 단호하며 일관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호함이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규칙에 동의하거나 좋아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토라지거나 죄책감을 심거나 폭발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의 힘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명확성과 결과입니다. 명확성은 그들이 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고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경계선이 대화 중에 소리 지르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면 그 결과는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전화를 끊거나 방을 나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경고하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행동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넘는 것이 자신들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경계선을 설정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며 당신의 경계선이 왜 합리적인지 혹은 이게 별일 아닌지를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들에게 당신의 입장을 논박하고 왜곡하고 해체할 수 있는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대신 당신의 경계선은 짧고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혹은 나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로 대화는 끝입니다. 반발을 예상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새로운 경계선을 통제력의 상실로 간주하며 통제력은 그들의 산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롱하거나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어 다시 순응하게 만들려는 조종 전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입장을 고수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한계가 진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의 현재 행동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당신의 자존감이 침식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계를 지킬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 자신감은 그들이 쉽게 꿰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쉬운 목표물을 선호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쉬운 목표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방어력이 더 약한 사람을 찾아 물러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강철 같은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쓰라린 마음으로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으로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일단 그 벽이 세워지고 강화되면 죄책감, 분노, 매력, 협박과 같은 나르시시스트의 평범한 도구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그들이 되돌릴 수 없는 자유를 향한 진정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왜곡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뒤틀고 역사를 다시 쓰며 당신이 자신의 기억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짙은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과 얽히지 않으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당신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르시시스트를 설득하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란의 거미줄을 끊어내기 위해 당신 자신과 그들의 조종에 휘말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을 보게 만들거나 인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덫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논쟁 없이 감정적인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토론을 유도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사실을 진술할 때 당신은 그들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서사를 통제하는 능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당황하고 방어적일 때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지 않은 일로 당신을 비난하고 사소한 실수를 과장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의 부분은 편리하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나 장황한 설명으로 응수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승리를 선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작업거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증거의 벽돌 한 장을 내려놓고 그냥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그 벽돌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하기 위해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냥 거기에 놓아둡니다. 이 접근 방식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 자신을 현실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그들이 당신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비난한다면 당신은 간단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동의한 적 없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제가 동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원래의 합의 내용을 반복하면 됩니다. 짧고 사실에 기반하며 그걸로 끝입니다. 당신의 인격을 변호하지 않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설명하려는 유혹에 저항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적은 탄약을 넘겨주게 됩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타임라인, 서면 합의서와 같은 기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조와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구두 논쟁에 크게 의존합니다. 서면 증거는 그 레버리지를 빼앗아갑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것을 그들의 얼굴에 공격적으로 들이밀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이메일 스레드를 전달하거나 문서화된 합의를 차분하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들의 왜곡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당신을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공정함이나 공감을 기대하며 이런 상황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실망하고 아마도 더 깊이 얽히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을 계속 뜨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을 혐오하며 특히 드라마 없이 이루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공격하거나 조롱할 거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반응을 거부할 때 그들에게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얽힘없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당신을 싸움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통제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단한 땅 위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들을 그 위로 끌어들이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접근 방식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조종하는 그들의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 주변에서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술이 작동을 멈추면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함께 놀아줄 다른 사람을 찾아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실을 설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이 당신의 현실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 당신이 이것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타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겪은 후 자신을 끊임없이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고 나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는 비집고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도록 내면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그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판단력, 심지어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의식적인 치유 과정 없이는 그 상처들은 계속 열려있게 되고 미래에도 당신을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치유가 당신의 비밀 병기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강해져서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가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끈질긴 치유의 첫 단계는 수치심 없이 그 손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과민 반응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처를 경시하도록 조건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진실과 마주하도록 허락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조종당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이 명확함이야말로 당신의 모든 치유가 세워질 기초입니다. 거기서부터 당신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간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자기의심, 죄책감,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정신적 매듭을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유 과정에서 글쓰기, 즉 저널링은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글로 써내려가는 것은 패턴을 보게 하고 감정을 해소하며 당신의 진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끈질긴 치유는 또한 당신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당신의 세상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친구,
취미 또는 열정으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의 회복 과정의 일부는 그들의 존재 없이 그 세상을 다시 건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거나 당신이 포기했던 오래된 것들을 다시 방문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승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쁨에 기반하여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독립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웰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신경계를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태로 유지합니다. 당신의 몸은 코르티솔로 가득 차고 수면의 질은 떨어지며 에너지는 바닥납니다.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휴식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자연속을 걷거나 심호흡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당신의 마음과 몸이 생존 모드가 아닌 평화 속에서 살도록 재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는 그것이 신앙을 통해서든 명상을 통해서든 혹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든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의 서사보다 더 큰 무언가에 고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리의 원천과 연결될 때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의, 특히 그들의 승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연결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며 그들이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사소한 개임과 감정적 덫 위로 당신이 솟아오르도록 돕습니다. 끈질긴 치유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강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어떤 날은 기억이나 자극이 당신을 다시 고통 속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한 번에 한 걸음일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의 진전은 그들의 그림자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로 당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결국 자신을 끊임없이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를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상처 입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의존했던 단 한 가지, 즉 당신의 무너진 모습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온전하고 자신감 있고 단단하게 땅에 발을 딛고 설 때 그들의 전술은 갑옷에 부딪히는 화살처럼 튕겨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당신이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을 봉쇄하며 열쇠를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킬 만큼 당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접근을 통해 번성합니다. 접근은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하고 영향을 미치고 자극하거나 당신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고 치유하고 반응을 멈췄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남아있는 한 그들이 다시 기어들어오려 할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그 가능성 자체를 제거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환경,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닿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공동의 친구, 그들이 조종하는 가족 구성원, 공유된 작업 공간,
또는 우연한 마주침까지 포함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완이 좋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그들은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접근 방식은 철저해야 합니다.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이메일을 차단하고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들을 차단하고 그들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 당신을 지켜볼 수 없도록 개인 정보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비록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들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십시오. 물리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만약 함께 산다면 접근을 제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사하거나 그들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공유하고 있다면 완전한 연락 두절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승인한 앱과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모든 상호작용을 간결하고 엄격하게 자녀에 관한 것으로 유지함으로써 한 개인으로서의 당신에 대한 그들의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접근을 제거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정신적, 감정적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차단한 후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논쟁을 되풀이하거나 당신의 선택에 대해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상상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나타날 때마다 당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에 발언권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당신을 현재에 고정시키는 무언가로 초점을 옮기십시오. 저항을 예상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종종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러브바밍을 시도할 수도 있고 아첨하는 메시지나 사과 또는 변하겠다는 약속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중상모략을 시도하여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협박, 이협, 분노의 폭발 또는 갑작스러운 출현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결심을 꺾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당신은 굳건히 버텨야 합니다. 적대적인 반응조차도 일종의 접근입니다. 당신이 답장하는 순간 그들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친절과 마무리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은 종종 약점으로 오인되며 마무리는 덫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결을 다시 열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그들의 승인이나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접근을 제거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일을 해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한때 당신에 대해 가졌던 통제력 없이 삶을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로 빠르게 대체하려고 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소나기를 놓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구축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 당신의 기쁨, 당신의 계획, 그 모든 것이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접근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땅에 서서 밧줄을 들고 더 이상 상대방 끝에 그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갖게 되면 당신은 결코 다시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기는 것은 그들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이 솟아올라 그들이 당신을 따라 일어설 수조차 없게 만들므로써 그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평화를 되찾으시길, 그리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자신만의 성을